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교체를 신청했지만 반려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3월 9일) 대선 어떤 후보를 결정할지 판단하셨습니까? 결심하셨습니까? 민심이 움직이고 여론이 결정되는 D-20 20일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미리 들여다봅니다. 2022년 대선 전쟁, 여론과 민심. 여론조사계 최강조합입니다. 윤찬 조합 모셨습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죠? 그럼요. 대선 딱 20일 남았습니다. 참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좀 판세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조금 변화가 잡히네요. 예? 하긴 지금 하루나 이틀은 작년 여름에 한 닷새 일주일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의 밀도이긴 합니다만 네. 적폐 수사 정치 보복 발언으로 상당히 달라붙었고 예. 중산층들이 또 그 지겨운 진영 싸움이냐,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짓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론이 좀 안 좋게 돌아갔는데 네. 아시다시피 지난 일요일 오전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비교적 소상하게 네. 구체적인 방법까지 얘기하면서 들었고 단일화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보수 존의 중도 존에서도 보수 쪽에 조금 있는 분들, 그리고 안철수를 지지하면서도 보수 성향이 조금 있던 분들의 일부가 윤 후보에게 조금 옮겨온 양상은 보입니다. 그래서 오차 내지만 딱 붙었던 거에 비하면 한 1, 2, 3%포인트로 조금 벌어지고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윤이 조금은 앞선다,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구두발 이게 조금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안철수의 단일화, 단일화를 던진 게 그게 영향을 미쳤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여론조사가 지금 여러 개 발표가 되고 있지만 여론조사마다 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한 조사만 가지고서 전체 판세라고 우리가 규정 짓기는 섣부른 것 같고, 예. 지금 개인의 뭐 주변 신상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구두발로 대선 절차에 자석에 발을 올렸다. 그것도 물론 영향을 안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큰 이슈가 뭐냐는 거죠. 이번 대선은 단일화, 배우자 리스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감. 네. 이게 지금 대선의 가장 큰 변수 줄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른 이슈보다는 개인이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것보다는 단일화 이슈가 나오니까 더 결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오는 추세로 나오는 조사들의 결과를 보면 정권 교체 여론도 높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권 교체 여론이 부각되는 환경, 부각되는 상황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대체로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한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우세한 그런 결과도,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긴 했는데 네. 왜 이렇게 조금 많이 벌어진 여론조사가 나왔을까요? 네, NBS 조사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올라와 있는데 윤은 5%포인트 오르고 2가 마이너스 4%포인트 빠져서 결과적으로는 9%포인트. 지난주에는 동률이었어요. 예? 이것이. 예? 딱 일주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죠? 일이 있어서 오차범위 밖으로 9%포인트면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지금 대선 정국이 하루 네. 며칠 만에.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적폐 수사 여진이 조금은 있었고 단일화 요인이 새로 생긴 건데 네.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큰 변동폭을 추론해야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당황스럽고요. 들리는 말로는 여론조사 전문가 종사자들 분 사이에서도 야, 이거 좀 고민해봐야겠는데 약간 튀는 듯한 감도 없지는 않다. 어쨌거나 단일화가 상당한 이펙트를 아직까지도 발휘하고는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일단은 정리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가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지금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줬겠죠. 근데 더 크게는 저는 좀 추세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붙어있던 조사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조사가 이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한 MBS 여론조사거든요.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실시됐고 케이스테이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또 엠브레인 퍼블릭, 한국 리서치 이 4개 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인데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40%, 이재명 후보가 31%니까 네.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캠프 쪽의 선대위에서는 화들짝 놀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줄곧 붙어 있던 이 조사의 추세였는데 오히려 9% 포인트나 네. 네, 이게 마치 이제 전체 판세의 대세가 이렇게 되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조사가 또 대체적으로 면접은 조사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괜찮게 높게 나왔던. 높게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저도 이 소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추세를 봐야 되니까 다음 주 정도 보고 네. 이 조사가 쭉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또 아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소장님 있겠죠. 여기서 하나. 네. 코로나가 지금 9만 명대로 그리고 5만 명, 9만 명대로 이렇게 역대 최다치 이 부분이 조금 심리적 여파를 주기엔 충분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누가 정권을 잡고 있던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는 것 또한 다들 아시거든요. 네. 홍길동이 잡으면 9천 명으로 줄고 누가 잡으면 10만 명으로 늘고 그건 안 된다는 아니에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어디까지 갈까에 대한 막연한 심리적 공포, 그다음에 독감 수준보다 좀 독하다고는 하지만 숫자가 주는 괴리감이나 이런 건 상당히 크고요. 예. 또 하나 염두에 두고자 하는 것은 NBS 조사가 이렇게 나온 것이 자칫 무슨 이러다 대세가 어디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좀 더 자세한 것은 이따 저녁 때 8시나 9시 공중파 3사들 뉴스에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엠바고상 미리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같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치러진 방송 3사의 것들을 제가 미리 취합을 해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3 내지 4%포인트 이재명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네. 오차 내에 있다는 동일한 같은 날에 이런 발표도 나온다는 것쯤은 참고로 염두에 두실 게 필요할 것 이 같습니다. 부분은 짧게라도 추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국면이 영향을 왜 미칠 수밖에 없냐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념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코로나 국면에 대선까지 판세로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MZ세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학생들 물론 그 학생들의 부모에게는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여성 중도층은 당장에 이제 이런 부분인 겁니다.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해서 왜 명쾌하게 안 될까? 그리고 팍스로비드를 비롯해서 또는 렘데시비르 같은 이런 치료약이 왜 명쾌하게 안 될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충분히 현 정부가 K 방역 잘해왔는데 왜 이 부분은 안 될까 하는 이런 갸우뚱거림이 굉장한 불편함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격리 당하고 그래서 불편하거든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네, 상황이. 그건 맞아요. 1358님께서 단일화는 마지막 날 할 것이다.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요. 그런데 단일화가 될 것 같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좀 걸어봅시다. 자, 단일화 됩니까? 안철수, 윤석열, 혹시 안철수, 이재명? 안철수 이재명은 아닌 것 같고 그건 너무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거고 창조의 영역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윤안 단일화가 0.1쯤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안 된다가 1이라면 네. 된다가 1.1. 아, 그래요? 배 소장님은?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 전문가들이 된다 안 된다 이제 이런 걸잘안 하죠. 정치적인 안 이벤트에 하죠. 대해서 근데 저는 된다 하더라도 이 단일화가 가져오는 파괴력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이미 좀 진이 빠지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네. 그에 따른 반대의 역결집도 반드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믿을 것은 윤석열 후보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적폐 발언 나왔고 구두발 때문에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해줬고 요새 유세 현장에서 연일 어퍼컷 날리면서 과격한 발언 쏟아냅니다. 배은망덕하다, 박살 내겠다, 나라 꼬라지, 파시스트, 공산주의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는 이유는 그런 또 이렇게 또 속내는 뭘까요?
일종의 액터로서의 주목도와 기질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다분히 쇼잉 아닐까요? 그래요? 네. 점잖게 그저 정권 교체만 합시다만 가지고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뭔가 대중심리나 이런 걸 좀 불어넣고 싶은 거 있겠죠. 네. 그리고 본인이 좀 액션이 큽니까? 원래 좀 잘 아시죠? 원래 커요. 이렇게 건들건들하니. 덩치도 크고요. 네. 일단 이런 조금만 것도 흔들어도 많이 커요. 이런 것도 크고. 뭐 어퍼컷은 저는 못 봤는데 일단 커요. 술도 뭐 그 이렇게 액션 크게 먹습니다. 아싸리하게. 고기도 액션 크게 굽고 저는 그 장면밖에 못 봐서 중요한 그런데 것은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층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가 예, 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유세장을 가보면은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텐데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봅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보수층 결집하겠다는 거죠. 더 긁어 모아서 결국 자기 지지층을 더 견고해야 할 때 중도층까지도 견인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는 이유는 일종의 연상 효과 전략이죠. 이걸 하면서 아직도 굶주립니다. 아직도 배가 고파요. 이건 누구를 연상시키면 히딩크거든요. 히딩크라서 이른바 진짜 히딩크를 연상하게 만들어서 윤석열이 아니라 흥석열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더 중도층 친근감을 이제 연상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완급 조절인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강성 발언이 네. 이른바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이 지나칠 정도로 상승하게 되는 에스컬레이션 마치 이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면 위로 빨리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주진우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윤석열 후보의 이 말이 가장 좀 염려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캠프에서 다 의도되고 계산됐을 텐데 이게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이런 것까지 계산하고 설령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현장에서 흥분하면 제어가 되겠습니까? 그렇기도 한데 예, 윤석열 캠프는 윤석열 후보한테 제어하거나 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그리고 말 잘 안 들을 거예요. 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0290 그 신발 만져만 해도 그렇죠. 예. 옆에서 이러시면 됩니까? 그렇죠. 그 말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네, 없었어요. 네. 김광규 소장님께서 화나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 신발 보고는 좀 화가 났어. 그런 분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0290님 요즘 사전 투표 30 가까이 되는데요. 투표 전날 단일화라고쇼. 단일화 자체가 너무 이미 정치가 희화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19님께서는 2심 단일화 가능성 없나요? 없습니다. 네. 가능성 매우 떨어집니다. 네.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네. 이번 투표의 가장 격전지는 수도권이될 것 같습니다. 서울인데요. 서울 지지율 상황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체크했는데 이번 주에도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KSOI 12월 11일 2일 조사했던 거 한 3살 됐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윤석열 46.2, 이재명 35.4. 이게 최근에 조사한 2월 14일 공표분이고요. 그로부터 하나, 둘, 셋, 넷, 6주 동안 계속 오차범위 안 또는 살짝 벗어나서 밖으로 윤 후보가 이기고 있는 것은 저희 KSOI의 데이터입니다. 10%가량이요? 네, 46.2와 35.4니까 거의 10에 육박하기도 하죠. 네, 아까 소개해드렸던 MBS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조사 월화수 실시됐던 개요는 이미 말씀드린 이 조사에서도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 40%, 이재명 후보 29%.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유세를 한 것까지는 이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서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로서는 한 자릿수 내로 쫓아가지 않으면 전체 선거판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유세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과연 서울에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기보다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유권자들이 더 호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서울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저는 그것보다는 가져올 수 있는 유권자층은 대체적으로 강북과
강남의 일부일 것이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더 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정책이 과연 부동산일까 다른 것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부동산이 아닐 수 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시하는 게 좋은 거죠. 부동산은 또 약점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 약점으로 만회하는 것보다는 강점을 더 부각시키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죠. 당연하죠. 또 하나 서울 못지않게 오히려 인구는 인천 경기가 더 큽니다. 예. 거기는 한 1,300만 되고 서울은 1,000만이니까요. 인천 경기 가장 최근 것 이재명 43, 윤석열 41.4. 네. 그 전주도 이재명 41.2, 윤석열 43.8. 여기는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이재명의 정치적 고향이자 출신지이고 선거를 2번이나 해서 강한 곳인데 여기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직 좀 지고 있으면 인천 경기에서 차이를 벌리면 표수로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정치적 고향인 이곳에서 확실한 승기를 못 잡고 있는데 그거 역시는 부동산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중도층들에게 서울 수도권에서 왜 이재명 지지가 좀 약하다고 보시느냐. 네. 그랬더니 부동산 다음으로 꼽은 게 인사입니다. 인사. 문재인 정부의 인사. 아하. 주요 장관 등을 포함한 주요 포스트의 후보자들이 이전 박근혜 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름을 우리는 느끼지 못했다. 예. 촛불 정부는 뭔가 좀 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약간 실망스러웠다. 그걸 꼽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건 참고로 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MBS 여론조사도 인천 경기에서 서울하고 판세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를 여기만 했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잖아요. 그런데 네. 왜 여기서 지지율이 충분하게 안 나올까? 그건 이상한데 저는 안보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수도권이 안보를 중심으로 상당히 결집하는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추세도. 그렇다면 뭔가 안보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이나 시도에 대해서는 정말 엄단한다. 하지만 평화를 위한 북한의 자세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다. 이런 제스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과격한 듯 보이는 윤석열 후보의 말 공약들이 지금 그러면 그 점수를 따고 있다는 건가요? 선제 타격 이런 거. 네. 선제 타격이 실은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얘기인데 전쟁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1월 달에 7번째 미사일 쐈을 때는 규탄이라고 강력히 얘기했죠. 규탄했어요. 네. 도발이라고. 네. 그런데 그거보다 아마 선제 타격 효과가 큰지는 모르나 안보 심리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또 반중 정서도 있으니까 네. 사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좀 더 가시적이면서 좀 더 명시적인 네. 그런 좀 안보 플랜을 수도권 안전이니까 그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원칙적이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 잘 안 통하는 맞습니다. 선거예요. 그건 맞아요. 안 너무 통해요. 크게 일단 기본적으로 무속 논란이 예. 워낙 커가지고 이게 큰 그 여론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공약을 근데 무속 논란이 옆에서 굴러가고 있을 때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계속 내놨잖아요. 매일. 소확행 공약 계속 내놨는데 네.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고 7시간 그거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다가 에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비이상적이고 가치 전도적인 반응인 거죠. 상식이 안 통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주술도 그렇고 무속도 그렇고 어느 한쪽으로만 흘러가면 이제 대선에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특징은 정말 저는 이런 대선을 본 적이 없는데 어금버금, 독인, 개긴, 피장파장. 그러니까 아니 김혜경 씨 논란이 생기면 또 김건희 씨 논란이 따라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입니다. 이번 대선이.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뭐 구두발로 자석을 올리는 게 나오면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이슈가 또 터져요.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씩 내놓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안 갑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이슈가 또 다른 이슈로 덮이고 다른 뉴스가 또 다른 뉴스에 의해서 밀려나요. 네. 그러면 하나씩 이슈나 뉴스가 등장할 때마다 각 후보들의 지지율이 여론조사가 통상 허용하는 소폭의 허용 오차의 진폭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넓게 출렁입니다. 네. 이건 뭔 말이냐. 어느 누구도 확실한 지지세나 확실한 우위를 갖고 있지 못하고 그만큼 불안정하다의 반영인 거죠. 네. 2007년 대선 때 제가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후보 이렇게 열심히 취재하고 있을 때 이명박 후보의 하는 악재가 나옵니다. BNK 뭐 BBK. 근데 그 다음 날 이명박 후보의 더 큰 악재가 또 나옵니다.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이명박 후보의 더 나쁜 악재가 또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악재를 악재로 덮는다.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김혜경과 김건희와 네. 김혜경 이렇게 계속해서 악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맙소사 대선이라는 이야기가 맙소사요? 아이고, 맙소사. 이강윤 소장님, 아까 KSY 조사 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KBS고 공정성이 생명이어서 이런 얘기 꼭 해. 이번 조사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실시가 됐고요.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만 18세 이상, 네. 1,005명. 네, 성인 남녀 1,005명을 응답률 8.5%, 표본 네.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요. 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네. 두 소장님들, 도사님들 아니고요, 법사님도 아닙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여론조사가 어떤 추세로 움직일까요? 먼저 좀 예상해도 될까요? 저는 또 더 접전을 펼칠 것 같아요. 다시요, 좀 벌어졌다. 짧게만 제가 근거를 달면 이번 대선의 특징은 또 지지율이 내려가면 지지층들이 더 결집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없던 지지층이 나와. 그러니까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 표현을 더 분명히 하는 거죠. 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지금 추세보다는 더 붙어 있는 결과로 나타날 추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한 봅니다. 후보가 치고 나가면 또 다른 후보 결집하고요. 네. 단일화 얘기가 지지부진하고 룰 미팅이다, 적합도다, 무슨 단어 싸움이다, 삿바 싸움 계속하면서 지리했던 양상을 계속 되풀이하면 보수 전체 두 후보의 합은 좀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네. 그 반대로 어느 한쪽에서 좋다, 안철수 귀하가 얘기한 그 방법으로 하자라고 전격적으로 된다면 상당히 플러스업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반찬이 많은 한정식집 상 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딱 하나만 말해서 그것만 끝까지 밀고 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그렇습니까? 네. 월요일에는 또 첫 법정 TV 토론이 네,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여론과 민심 또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윤, 배종찬, 이강윤 두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정현정 씨. 네, 퇴근길 정체 한창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